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글로벌 오늘부터 임시로 제가 오늘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주영 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2, 3일 동안만 제가 진행할 테니까요. 좀 미숙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이틀 동안 주시장이 조금 또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급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시황 간단하게 마감 시황 최서영 앵커와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8월 3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기업 실적 호조 그리고 경제 지표 호조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가장 좋았는데요. 다우가 1.29%, S&P 500이 1.56%, 나스닥이 2.59%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7월 ISM 서비스업 PMI가 56.7로 나왔는데요. 이는 전월이었던 55.3에 대비해서 약 1.4% 높은 수준입니다. 전문가 예상치인 54도 역시 상회했는데요. 이렇게 서비스업 지표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다는 점 때문에 리세션 우려가 잦아들었고 이 부분이 오늘 장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연준 위원들 중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역시나 이날도 예외 없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블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볼 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5%포인트가량 더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한 수준보다도 더 높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 여부에 관련해서는 파월 연준 의장과 의견이 일치하는 듯합니다. 그는 고용시장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 미국 경제는 침체에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계속되는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블러드 총재의 이 세 번째 발언으로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안도감을 느끼며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를 보고 시장에서는 이미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크게 상승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기술 섹터 그리고 임의소비재 섹터가 거의 3% 가까이 상승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 역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실적 발표했던 모더나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해서 1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모두 컨센서스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2022년 중에 납품하기로 했던 사전 구매 계약을 이행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기존 연간 가이던스를 유지했습니다. 모더나는 또 자사주 매입에 30억 달러를 쓸 것이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전날 실적을 발표했었죠.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약 1%가량 하락했습니다. 2분기 예약 건수가 1억 300만 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시장 전망치에는 미치지 못했고요. 항공편 취소 사태로 인해서 지난 6월 이후 예약 취소가 늘었다는 점도 우려 요인입니다. 때문에 여행 특수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역시나 전날에 실적을 발표했던 페이팔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그리고 긍정적인 가이던스 제시로 9% 넘게 급등했습니다.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페이팔 지분 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 또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소파이도 모처럼 급등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이번 분기 실적에 따르면 예상치보다 적은 손실 그리고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자신 있게 제시했는데요. 개인 대출 발생량이 무려 91%나 증가한 것에 힘입은 겁니다. 오늘장에서는 소파이 28%대로 급등했습니다. 데이팅 앱 틴더를 만든 매치그룹은 오늘 21%대로 급락했습니다. 17%대로 급락을 했네요. 예상치를 하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 탑라인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매치는 또한 틴더의 CEO가 교체된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WTI 가격은 지난 2월 10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오펙 플러스는 9월 원유 증산량을 하루 10만 배럴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7월에서 8월 증산량인 하루 64만 8천 배럴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서 추가 증산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증산 규모를 줄인 겁니다. 해당 소식에 유가는 한때 2%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유가는 다시금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유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오히려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때문에 국제유가 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급등하자 함께 반등하면서 23,000달러를 넘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일어난 다양한 이슈들을요, 키워드와 함께 알아보는 심층 분석까지 해야 되는 시간이죠. 애프터 마켓 시장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의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처음으로 다룰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켓 키워드는 몸살이는 부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몸살이는 부자들과 연관된 오늘의 이슈, 과연 뭘까요? 네, 이제 최근에 시장이 많이 좀 반등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료가들은 변동성을 여전히 좀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그 UBS가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요. 14개국의 하이넷월스 투자자 2,800명 그리고 사업가들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인플레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침체 가능성을 여전히 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응답자의 57%가 인플레이션을 주된 우려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분기별 조사이기 때문에 지난 5월 조사에 비해서 3%포인트 높아진 비율이고요. 그리고 이제 43%는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큰 구매를 좀 망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평균적으로 현금 보유는 23% 정도, 1%포인트 높아진 그런 수치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56%는 통상 대비해서 변동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응답자의 또 30% 많이 시장이 10% 하락했을 시에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런 반면에 56%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4%는 오히려 시장이 빠졌을 때 오히려 투자 비중을 줄일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재력가들, 소위 돈이 많으신 분들이 투자에 몸을 사리면
개인 투자가들은 상대적으로 좀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좀 흥미롭게도 좀 반대 성향을 개인 투자자들은 또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관련해서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의 자사 고객들이 미국 주식을 5주째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규모도 약 한 4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산업재를 제외한 전 섹터에 걸쳐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방어주를 좀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기술주, 빅테크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뭐 경기 민감주 이런 곳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와 또 별개로 반다 리서치가 이날 밝힌 바에 따르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또 지난 5거래일간 테슬라 주식을 6.9억 달러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난 2020년도 여름 이후에 가장 좀 불리시한 이 테슬라에 대해서 낙관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개미는 이 바잉 더 딥 그런 심리가 굉장히 살아있는 반면에 헤지펀드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올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런 또 재력가들의 스탠스로 좀 보수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개미들과는 좀 다른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여집니다. 흥미로운 수치를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소위 개미 투자가들이요, 소위 바이 더 딥 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많이 산 거로 지금 확인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국내 개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소위 서학개미분들이요, 테슬라를 많이 팔았다는 얘기 보셨잖아요. 네. 이거 좀 상황이 좀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좀 다르네요. 어떻게 본다면은 좀 이 견디는 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좀 더 빠르게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에 접근을 했었다 이렇게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 미국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주식을 계속 사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예전에 금융위기나 우리가 팬데믹 저점에서 반등했을 시나 이런 때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빠졌을 때는 무조건 사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이런 심리가 아직까지 좀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또 재밌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건지요? 네, 밈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클래스가 좀 다른 밈 주식이 등장한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핀테크 기업 AMTD 디지털이라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미국 증시에서 무려 126%나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날은 50% 또 급락을 하면서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요. 7월 중순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 ADR로 상장된 이 기업인데요. 2주간 무려 21,400% 급등을 했습니다. 화요일 기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공모가가 7.8달러에 불과했던 이 기업은 화요일 기준으로는 이제 시가총액이 3,100억 달러에 달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코카콜라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대형주를 넘어서는 시총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AMTD 디지털의 주요 수입원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작년 매출은 2,500만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상승폭은 물론 다르지만은 우리에게는 2021년도에 게임스탑 사가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안이죠. 실제로 화요일 기준으로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츠, 미국 개미들이 뛰어노는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AMTD 디지털에 대한 언급이 다른 종목들 가운데 최다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익숙하겠지만 지금 소위 밈스탁 이런 것들의 광풍적인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다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사측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장 이후에 우리가 어떤 주가 급등을 견인할 만한 실질적인 재료라든지 사건, 사안이라든지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자신들도 사실은 좀 의아하다라는 그런 반응을 내놓을 만큼 사실은 펀더멘털과 좀 무관한 급등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전 SEC 이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2년간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엄청난 수익 기회지만은 동시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제 손실을 볼 좀 위험도 있다. 좀 주의를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이 밈 주식의 다음 타자가 될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시장의 좀 분위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더 스트릿이라는 기관에서 좀 힌트를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8월 달에 쇼스퀴즈가 유력한 주식의 리스트를 제시를 했는데 과거에도 이제 AMC 엔터테인먼트나 또 베드베스앤비욘드 같이 밈 주식으로 광풍을 일으켰던 기업들이 리스트에 그대로 좀 포함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 레드박스라는 이 기업이었는데요. DVD 대여 키오스크를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당연히 지금 뭐 DVD를 빌려보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또 사업 모델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매도의 주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쇼스퀴즈가 유력한 또 기업이다라고 이 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학개미분들 이런 거 보면 작년에도요. 이렇게 크게 들어갔다가 낭패 본 분들이 주위에 엄청 많으시거든요. 네.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시장이 그만큼 좀 그때는 뭐 고점이었다, 그만큼 좀 과매수 상태였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예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고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과매수 상태다 이런 상태여서 이런 밈 주식이 다시 나타난다기보다는 좀 이제 반등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에서 고수익을 또 얻으려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뭐 당연히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지금 뭐 2년간 저희가 항상 이런 것에 말로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뭐 펀더멘털에 이 기반을 한 투자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투명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프리미어 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